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릴 서강대학교 최준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최근 2년간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발전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20분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일단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플라밍고, 클립, 블립2, 라바 이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여기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정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뛰어난 텍스트 이해 능력을 그리고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LLM의 텍스트 생성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다양한 모달리티에 활용할 수 있을까? 즉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와 같은 다양한 모달리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와 같은 모달리티에 어떻게 우리가 LLM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이런 어빌리티, 다양한 모달리티를 다룰 수 있는 어빌리티를 가진 LLM을 우리는 멀티모달 LL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모달 LLM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멀티모달 LLM, MLLM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연에서는 오디오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다룰 수 있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로 보겠습니다. 유저가 이렇게 인풋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describe this image in detail, 이것이 유저의 쿼리입니다. 요청사항인 거죠. 그래서 유저는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MLLM은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우는 이 이미지는 그 강아지가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위를 점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공중에 있고 그 민첩성과 운동성을 이제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씬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강아지는 그것을 점핑 오버, 그러니까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물론 완전 정확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이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동차가 실제로 있고 여기 이제 덕이 점프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명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는데, 할루시네이션이란 즉 멀티모달 랭귀지 모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말하는 할루시네이션이란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이미지에 잘못된 설명하고 있나? 어떤 잘못된 설명하고 있냐면, 사실 사람이 봐도 좀 어려운 예시긴 한데, 이 부분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차장이 아닙니다. 주차장은 요 뒤이죠. 강아지가 지금 점프하고 있는 여기는 풀장입니다. 수영장. 그래서 이 수영장 위를 점프하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인데, 어쨌든 이 MLLM은 어느 정도만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LLM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립스 2022,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뉴립스 2024 학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발표된 플라밍고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밍고는 그
이 MLLM 분야에서 파이오니어링 워크, 그러니까 초창기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렇게 비전 인코더로 이미지를 인코딩합니다. 이미지를 인코딩한 후에 여기 리샘플러라는 모듈을 통과시키고 이거를 어텐션에 집어넣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이죠. 크로스 어텐션에 집어넣었고요. 이때 이 크로스 어텐션에 들어가는 인풋은 이미지 인코딩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주얼 텍스트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미지는 이렇게 꺽쇠를 하고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는 그대로 오고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꺽쇠 이미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이게 움직이는 거죠. 자, 이거를 크로스 어텐션 모듈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LLM처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로스 어텐션 모듈이 이미지 인코딩과 텍스트 인코딩을 받습니다. 받은 후에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게 초창기 워크입니다. 초창기 연구, 플라밍고라고 불리는 초창기 멀티모달 LLM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전 인코더가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립 비전 인코더라는 게 사용됐습니다. 아까 그 목차 설명할 때 클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클립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클립이라는 기술이 워낙에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잠시 얘기 드릴 건데 이 플라밍고라는 기술 역시 클립이라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이 클립은 텍스트 인코더와 비전 인코더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전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처리를 하는 거죠. 이미지 또는 비디오들을 임베딩 레프렌테이션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가지고 이미지를 뭔가 크로스 어텐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벡터 형태로 바꾼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클립을 자세히 한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립은 Contras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리트레이닝 기술입니다. 이게 클립이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지넷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 한 후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파인 튜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클립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클립이 뭐길래 달라졌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립은 어떤 트레이닝 어프로치인데요. 그 독립적인 비전과 텍스트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과 텍스트 모델들이 서로 얼라인이 잘 돼서 그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를 임베딩 했을 때 그 임베딩 공간 상에서 비슷한 곳에 위치하도록 만약에 다른 게 들어오면 먼 곳에 위치하도록 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벌브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하면은 벡터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가서 이미지 인코더가 나오고 이 이미지 인코더는 역시 벡터를 만듭니다. 둘 다 벡터예요. 그래서 사실 텐서죠. 정확히 말하면. 아무튼 이 텐서들의 그 유사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높게, 그 다음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낮게끔 학습을 시키는 것, 그것이 클립입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텍스트와 이미지가 만약에 같은 의미가 있다면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다른 이제 위치,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먼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좋은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클립은 조인트 이미지 텍스트 임베딩 스페이스를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 수행하는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밍고로 돌아와서 클립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이 임베딩들, 인코딩 혹은 임베딩 혹은 레프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은 키 쿼리 밸류 입력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 같으면 셀프 어텐션이고 뭔가 다르면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크로스 어텐션 모듈이 이미지 인코딩을 받았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미지 인풋을 받았고 또 프로세싱된 텍스트를 가지고 이것도 뭔가 인코딩이 되겠죠. 인코딩 된 후에 크로스 어텐션을 받습니다. 즉 이 여기 빨간색 박스 처리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텍스트 인코딩과 이미지 인코딩을 둘 다 받아서 처리를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LLM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워크였고요. 그 다음에 ICML 2023, 즉 뉴립스 2022는 2022년 12월에 했고요. ICML 2023은 2023년 아마 7월일 겁니다. 그래서 약 7개월 후에 발표된 기술이에요. 블립2. 블립2는 역시 이제 멀티모델 LLM인데 사실 아카이빙이 먼저 됐기 때문에 2023년 초에 공개되긴 했어요. 어쨌든 이제 플라밍고 이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인코더와 그다음에 LLM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플라밍고는 크게 개념적으로는 다르진 않죠. 근데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면 많은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밍고랑 다르게 그 이미지 인코더와 LLM을 프리트레인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둡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면은 이 그 플라밍고는 비전 인코더가 프리징 되어 있긴 한데 이 크로스 어텐션과 리샘플러가 그 트레이닝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립2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스테이트 LLM 자체가 프리트레인드 스테이트에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보면은 이 그림으로 보면 물론 이 LLM을 쓴 건 아니겠지만 이 LLM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프리징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립2랑 플라밍고는 그런 점에서 다릅니다. 좀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디테일을 더 발전시켜서 더 효과적인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큐포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큐포머는 그 이제 멀티모델 LLM의 가장 큰 관건은 이겁니다. 원래 LLM은 텍스트를 받는 녀석이잖아요. 텍스트를 받는 녀석에 어떻게 이미지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플라밍고에서는 그 클립 인코더를 사용해서 리샘플러라는 걸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집어넣었죠. 이거 블립2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코더가 있는데 이때 큐포머라는 본인들만의 어떤 모듈을 제안을 합니다. 뭔가 내부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이제 스킵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큐포머라는 것이 이미지 인코더에 나온 아웃풋을 잘 조정을 해줘가지고 얘네들이 LLM의 인풋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즉 큐포머가 하는 일은 이미지 인코딩된 부분을 변환을 해서 그 LLM이 받을 수 있는 입력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이 플라밍고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LLM의 내부에 직접 주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블립2 같은 경우는 LLM의 원래 입력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 입력 레이어에 맞춰가지고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델은 이제 프로젝션 레이어, 그러니까 큐포머와 LLM의 사이에 프로젝션 레이어를 추가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션 레이어는 그 큐포머의 임베딩을 살짝 조절해가지고 그 LLM에 호환되게끔 바꿔준다. 즉, 그 어댑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델의 역할은 인풋 이미지를 위한 어떤 데스크립션을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풋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미지 인코더가 그 임베딩을 만들겠죠. 이때 큐포머가 뭔가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LLM의 인풋을 만들어요. 근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서 LLM에 직접 못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는 그 사이즈를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fully connected layer로 Q4mo의 아웃풋을 변환을 해서 이 LLM 디코더에 입력을 합니다. 그럼 LLM은 원래 하는 일이 입력받아가지고 아웃풋 텍스트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성을 하는 거죠. 자, 이 이미지는 지금 고양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cat wearing sunglasses를 지금 생성한 겁니다. 자, 블립2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델, 정확히 작년에 발표된 비전 인스트럭션 튜닝. 자, 이 논문은 라바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콜롬비아 유니버시티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이때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 뭐냐? 자, 논문 제목을 다시 보면은 비전 인스트럭션 튜닝이잖아요. 그럼 인스트럭션 튜닝은 뭐냐? 인스트럭션 튜닝은 NLP 필드에서 먼저 이제 LLM을 잘 쓰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서 제한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델로 하여금 자연 내추럴 인스트럭션을 따르도록, 인스트럭션이 자연어예요. 그래서 자연어인 어떤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리얼월드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내추럴 인스트럭션이라고 보겠죠.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어떤 명령을 혹은 안내를 따를 수 있게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이걸 컴퓨터 비전 필드로 가져올 수 있을까? NLP 필드에서는 이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 이 컴퓨터 비전, 시각을 다루는 우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현재 MLLM을 비전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로부터 완벽하게 학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좀 더 컴프레hensive한 어떤 MLLM을 만들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가 아니라 단순히 랭귀지 올리 태스크, 랭귀지 올리 데이터만으로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 비주얼 랭귀지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일단 이게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였거든요. 없으면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비싼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LLM을 사용합니다. 예, LLM으로 만듭니다. 이 비주얼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LLM으로 만드는데요.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블럭은 컨텍스트를 나타냅니다. 컨텍스트 타입 1, 컨텍스트 타입 2가 있죠. 컨텍스트 타입 1은 캡션입니다. 그 이미지에 달려있는 캡션이 있어요. 코코에는 원래 캡션 레이블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박스 레이블도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그래서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의 박스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쭉쭉 표시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LLM은 그 인풋 이미지를 입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박스의 위치를 이렇게 좌표로 집어넣어 줍니다.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바텀 블럭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conversation, detailed description, complex reasoning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그 리스폰스를 생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처음에는 몇 개 샘플에 대해서는 그 GPT-4로 사람이 생성해서 GPT-4한테 seed로서 예제로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T가 쭉 생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든 데이터입니다. 자, 이게 LLM이 만든 데이터란 말이죠. LLM이 만든 데이터인데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라는 거를 실제로 보여준 것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LLM 자체도 즉 GPT-4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실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GPT-4가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우리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GPT-4와 같은 LLM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최초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클립 비주얼 인코더 프리트레인 모델에 그 이제 통과가 되고요.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이미지 피처들이 이제 월드 임베딩 스페이스에 매핑되게끔 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앞에서는 클립 인코더 사용해서 뭐 큐포머 쓰고 아니면 크로스 어텐션을 막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 있고요. 그거 LLM이죠. 이게 LLM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비전 인코더, 그 다음에 프로젝션 레이어 두 개 통과하면 바로 LLM의 인풋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LLM은 원래 텍스트 받는 녀석이죠. 그래서 여기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오른쪽에 들어가 있고 얘는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 뭘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냥 랭귀지 인스트럭션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원래 LLM은 텍스트를 받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거죠. 그래서 비전 인코더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만들고 얘를 LLM의 인풋에 맞게끔 변환시켜주는 프로젝션 레이어. 제가 알기로 이게 MLP인데 특별한 게 아니죠. 간단한 아키텍처로 LLM의 인풋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아키텍처에서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특별한 거는 이 앞에 봤던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험을 보시면 그 인풋 이미지가 클립 비주얼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변환이 되고 그거를 이제 월드 임베딩 스페이스에 집어넣어서 실험을 보시면 자, 이런 극단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뭐가 극단적이냐면은 일반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택시로 보이죠? 아마 택시인 것 같은데 택시 뒤에 사람이 매달려서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마 저는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진이 지금 있고 이런 사진이 들어왔을 때 과연 LLM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기한 부분인 게 사람은 이게 아무리 특이한 상황이어도 이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근데 그 머신러닝 모델한테는 이게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그 LLM 혹은 멀티모델 LLM을 만드신 분들이 테스트를 여러 번 하는데 라바가 GPT-4보다 혹은 블립2보다 혹은 플라밍고보다 성능이 더 좋더라. 그 GPT-4는 그 괜찮게 생성을 해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블립2는 너무 짧아요. 오픈 플라밍고는 너무 짧아요. 근데 라바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라바의 좋은 특징입니다. 이런 힘은 아마도 비주얼 랭귀지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것에서 온 거겠죠. 왜냐면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건 없으니까. 그렇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멀티모달 LLM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플라밍고, 블립2, 그리고 라바, 그리고 각각의 컴포넌트인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우리가 이제 MLL을 만드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클립도 아까 설명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제 MLLM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